생각해보면 삼각함수가 단원이 총 3개 정도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수능 특강은 2개로 나눠져 있고요. 그게 1.5, 1.5가 아니라 2, 1이에요. 그래서 보통 뭐 RPM이나 바이블 같은 거 2단원 정도에 해당하는 게 수능 특강의 3단원입니다. 그래서 삼각함수 정의, 뭐 성질, 그래프, 방정식, 부등식까지 다 나와요. 그리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이제 그 다음 주에 나오겠죠. 아무튼 그래서 필요한 것만 전반적으로 그냥 한번 싹 훑어보고 자세한 내용은 대부분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제목 보면서 그냥 쭉 봅시다. 36페이지라고 써 있는 거 첫 번째 보시면 나오는 건 일반각이랑 호도법인데 일반각은 뭐 얘기하는 거였냐 하면 일반각도 사실은 그렇게 쓸 일이 우리는 많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나오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일반각이라는 건 이런 거였다고. 예를 들어서 30도에 해당하는 그림 그려보세요. 그러면 요거 시초선, 요거 동경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30도예요.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그지? 뭐 똑같은 얘기로 390도에 해당하는 그림 그려보세요. 그러면 시초선 한 바퀴 뺑글 돌아서 더 돌아가니까 여기라서 요만큼 30도 이렇게 생겼고 요게 390도에 해당하는 동경이거든요. 그러니까 360도를 돌면 그 자리로 돌아온다는 게 문제인 거지. 심지어 마이너스 330도 그려보세요. 그래도 이거랑 똑같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숫자가 주어지면 각도가 주어지면 그거 그림 그리는 건 하나로 딱 정할 수 있는데 거꾸로 가보자는 거야.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어. 시초선, 동경, 여기 30도래. 아니 뭐야 이거. 30도. 이 동경에 해당하는 크기를 숫자로 나타내 보세요. 그러면 30도라고 할 수 없다는 거지. 이게 30도인지 390도인지 마이너스 330도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지? 그래서 이 동경의 크기를 나타낼 때 어떻게 한다?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 이렇게 나타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일반각이다라는 겁니다. 한 바퀴를 돌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원래 자리로 시초선으로 돌아오니까 그 앞에 몇 바퀴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라는 의미로 그냥 360 곱하기 n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일반각 이야기고요. 그러고 나서 나오는 건 뭐 그런 거 있죠. 뭐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두 동경이 일치할 때 x축 대칭일 때 y축 대칭일 때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뭐 내신할 때는 그림 그려가면서 했지만 수능 때 잘 안 나오겠죠? 넘어갑니다. 나중에 하고요. 혹시 나오면. 그 다음 나오는 건 호도법인데 호도법이랑 비교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건 기억해야 될 이름은 60분법이고요. 이 디그리 가지고 나타내는 게 60분법. 그죠? 몇 도라는 게 60분법. 그래서 이 60분법은 한 바퀴를 360조각을 내서 그 한 조각의 크기를 1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1도는 360조각 냈을 때 한 각도. 였고. 그러니까 30도라는 건 요 각의 크기 30개 이어 붙여서 만든 각도다. 그런 이야기인 거잖아. 그죠? 그럼 요 호도법에서 1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였다? 호도법에서의 단위 1이라는 건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순간 부채꼴에서요.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순간의 요 각도 얘를 1이라고 했다. 우리 반지름의 길이는 r, 호의 길이 L 할 건데 요거 같은 순간의 각도를 호도법으로 1라디안이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래서 그냥 1인데 1이라고 해버리면 그냥 숫자라서 이게 각도인지 길이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냥 라디안이라고 이름만 붙인 거예요. 도처럼 쓸 때 항상 쓰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저거는 단위지만 라디안은 단위는 아니야. 그냥 부르는 이름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이름이 호도법인 이유는 호의 길이를 가지고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그래서 호도법이라고요. 이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의 몇 배냐? 그걸 가지고 각도를 나타내겠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지금 요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의 1배니까 요 각도는 1라디안이다. 그 얘기고 만약에 뭐 대충 한 요쯤 잠깐만. 뭐 한 요쯤 생겼어. 그래서 여기 요 반지름의 길이가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의 2배 정도 되는 부채꼴이래. 그랬을 때 요 각의 크기를 뭐라고 할 거다? 2라디안이다. 라고 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이 호도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될 비율은 이거지. 180도에 해당하는 녀석은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뭐가 되더라? 파이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였다고요. 그죠? 이거 이제 한 바퀴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자주 쓰는 특수각 30도, 45도, 60도, 90도 이거 다 파이 가지고 나타내잖아. 그죠?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등등등등. 그죠?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또 여기서 나오는 공식 두 가지 있어요.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 얘는 이렇게 나타낸다. R세타. 이게 사실은 호도법이 이거야 라고 하고 나서 얘를 설명하고 있는데 얘가 먼저야. 호의 길이를 이렇게 나타내고 싶어서 만든 각도 체계가 호도법이에요. 이렇게 나타내고 싶어서. R로 나누면 뭐라고? R하고 L 사이의 비율이잖아요.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 사이의 비율을 가지고 각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래서 호도법이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어쨌든 요 녀석이 각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아 이렇게구나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 하려고 만든 각도 체계가 호도법이니까 이 공식은 당연히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게 출발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요것 그리고 같은 걸로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설명 안 해도 기억하겠지? 그리고 여기서 R 하나 세타 하나 뽑아서 L로 바꾸면 이렇게도 쓸 수 있더라.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이 부채꼴 호의 길이와 부채꼴 넓이에 관한 공식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되었고 뒤에 넘어가서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삼각함수인데 삼각함수의 정의. 삼각 B 그러면 무슨 도형이 떠오른다고? 삼각 B 그러면? 삼각형, 직각삼각형, 삼각 B. 삼각함수 그럼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어떤 도형? 원. 그죠? 다 기억하는데 말 안 하는 거지? 말하지? 원. 삼각함수 그러면 원이 떠올라야 된다고. 그지? X축, Y축, 반지름이 R인 원이라고 생각해보면 요 점 하나 잡아가지고 요 점의 좌표 X, Y 요 동경의 크기 세타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혹시 요 점을 삼각함수 가지고 표현하면 뭐라고 썼는지 기억이 납니까? 아니? 삼각함수의 정의 뭐였냐면 여기서 이렇게 수선 떨어뜨려 가지고 직각삼각형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요 밑에 변의 길이는 x겠지. 요 변의 길이는 y겠지. 요 점의 좌표가 x, y니까. 그래서 요 직각삼각형 가지고 삼각 B 하듯이 쓰시면 되죠. 그러니까 요 삼각형에서 보면 r분의 y가 사인 세타 되겠지. 코사인 세타는 요렇게니까 r분의 x 이렇게 생겼을 거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이렇게 생긴 녀석이겠죠. 얘가 뭐냐면 삼각함수의 정의였다고요. 그러니까 삼각 B하고 사실은 거의 똑같이 생긴 녀석인데 삼각 B하고 삼각함수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삼각 B는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 양수고요. 요 세타가 90도보다 커지면 안 돼. 90도 박아놓고 이쪽 각도 가지고 삼각형 만드는 건데 이게 90도를 넘어가 버리면 삼각형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세타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면 삼각함수에서는 요 세타라는 게 동경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처럼 예각이 아니라 둔각이어도 쓸 수 있고요. 뭐 3, 4분면, 4, 4분면 혹은 막 몇 바퀴를 뺑글뺑글 돌아도 당연히 다 써먹을 수 있고 여기 써있는 R은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의 길이니까 양수지만 X하고 Y는 요점의 좌표를 의미하는 거여서 2, 4분면이나 3, 4분면, 4, 4분면으로 넘어가다 보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더라. 그런 이야기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차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요거 두 개 R이라고 되어 있는 걸 좌변으로 던지면 Y가 R 사인 세타고 X가 R 코사인 세타다 그랬다고. 네? 이렇게 생긴 녀석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물어봤던 거 요 점의 좌표를 삼각함수 가지고 나타내면 어떻게 생겨먹었을까? R 코사인 세타 콤마 R 사인 세타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이제 허공에 떠 있는 어떤 점을 이 점의 좌표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건 그냥 원점에서 어떻게 이동하면 있는 점이야 라고 표현하는 거라면 이렇게 표현하는 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는데 시초선으로부터
세타만큼 돌아가면 있어 라고 설명하는 거라고요.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걸 이렇게 갔다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빵 하고 쐈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그죠? 요 점의 좌표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우리는 익숙해져 있을 테니까 다시 어색해졌을 수 있지만 익숙해져 있을 테니까 x좌표가 코사인이라는 거야. y좌표가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순서대로 우리 원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많이 머릿속에서 외우고 있는데 x좌표가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이라는 거 그걸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생겨나는 게 뭐 그런 거 있어. 각 사분면마다 동경의 크기에 따라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냐 뭐 이런 것도 막 표로 정리해 놓고 하는데 사실 표로 정리할 필요가 없지. x가 코사인이고 y가 사인인 걸 알았으면 x좌표, y좌표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이제 알잖아. 이 좌표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사분면이면 x좌표가 음수, y좌표가 양수. 그러니까 코사인이 음수, 사인이 양수. 그 바람에 탄젠트는 음수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느 사분면에 있는 녀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정도는 굳이 제가 정리 안 해도 요 관계식 가지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 책에 보시면 38페이지인데 굳이 이걸 표 가지고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거창하게 표로 정리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시면 되고 짜투리 공간 약간 있으니까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라면서 책에 보면 식이 두 개 나오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건 탄젠트 세타. 이거는 삼각 B 할 때도 당연히 통하는 녀석이에요. 직각삼각형에서도.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삼각함수의 정의에서도 보면 코사인분의 사인 이렇게 하시면 그냥 R이 약분될 거니까 X분의 Y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식을 간단하게 나타내야 되는 경우에 탄젠트가 나오면 보통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서 주로 쓰고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자주 쓰는 게 누가 있냐 하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다 였다고요. 이건 세타가 똑같기만 하면 우리가 모르는 각도여도 상관없다고. 사인 코사인이 데리고 있는 각의 크기가 같기만 하면 언제나 1이더라 그런 이야기인데 이 녀석은 이제 원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되죠. 이 원의 방정식에서 보면 반지름이 r인 원이기 때문에 뭐 그냥 0,0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r이야 이거 하셔도 되고 아니면 원의 방정식 생각해 봐도 되고 이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잖아요. 이 x에다 얘 집어넣으면 되지. y에다가 이 녀석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r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기 r제곱 사인 제곱이 r제곱 약분 다 하면 얘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항상 1이다 라는 거고 책에 안 써있지만 요거 두 개 섞어서 요거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싹 나눈다고.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 그럼 요거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니까 탄젠트 제곱 될 거고 요건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1이 될 거고 요거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죠? 그렇게 많이 쓰일 일은 없지. 우리는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미적분하는 친구들은 많이 쓰지만 근데 이제 요거 써드린 이유는 혹시 보면 당황할까 봐. 근데 그리 대단한 식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 풀다가 이렇게 생긴 녀석을 보면 그냥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꿀 생각하시면 돼요. 바꾸고 통분하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뭐 혹시 다른 책에서 요거 나오면 아 이거 두 개 섞은 거구나 라고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되니까 눈에만 좀 찍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번, 2번 그 정도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야기할 건 그래프, 삼각함수의 그래프. 처음 하는 거 아니니까 칠판 꽉 차게 크게 안 그려도 되겠죠? 그죠? 우리 처음 수업할 때 막 이만하게 막 그렸는데 그렇게 말고 적당히 어느 정도로 적당히 그려야 될지 모르겠네. 아 나는 이렇게 완전 크게 그리거나 완전 작게 그리거나 밖에 못해요. 중간 크기는 없어. 계산하기 힘들어서. 일단 사인부터. 우리 삼각함수의 정의 다시 여기다 좀 써두면 사인 세타라는 게 r분의 y고 코사인 세타라는 게 r분의 x고
탄젠트 세타라는 건 x분의 y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우리가 삼각함수의 그래프라면서 그림을 그릴 때 식으로 보통 뭐라고 쓰냐면 y는 sin x, y는 코사인 x, y는 탄젠트 x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쓰는 y는 sin x라고 하는 건 이거 정의역이라서 x라고 쓴 거고 치역이라서 y라고 쓴 거거든. 그럼 실제로 여기에서 삼각함수에서 얘가 나타내는 게 뭐냐면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 x축, y축에 반지름이 1인 원이라고 보면 이런 원을 단위 원이라고 했어요. 단위 원, 반지름 일자리인 원. 아무튼 요 점 하나를 x, y라고 보면 이 점의 좌표를 삼각함수 가지고 나타내 보면 뭐가 되는 거야? 원래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인데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이 점 좌표 자체가 아예 그냥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y는 sin x라고 하는 녀석은 이 중에 누굴 보겠다고? y 좌표를 보겠다 그런 얘기라고. sin 뒤에 들어가야 되는 건 동경의 크기예요. 그리고 sin 값이 의미하는 건 뭐야? 이 동경의 크기에 따라서 y 좌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겠다 그런 이야기라고. 자리가 여기다 써야겠다. 다시 y는 sin x라고 하는 녀석에 이 x가 의미하는 건 동경의 크기, y가 의미하는 건 이 단위원 위에서의 y 좌표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럼 y는 코사인 x 그래프는 얘도 코사인에 들어가는 건 당연히 세타야. 그러니까 각도라고요. 요거 동경의 크기. 그리고 코사인 x라는 것 자체는 뭐야? 단위원 위에서의 x 좌표예요. 그러니까 y라고 써 있지만 이건 x 좌표를 살펴보는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생각 다시 해보면 이거 그래프 어떻게 생겼었냐면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생겼었잖아. 그죠? 출발이 뭐였어? 원점이었다고요. x좌표 0일 때 y좌표 0에서 출발했잖아요. 거기서부터 0, 1, 0, 마일 0 이렇게 생겼었다고. 왜 그렇게 생겼었다? 세타가 0이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있다가 세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y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y좌표가 0, 1, 0, 마일 0, 1, 0, 마일 0, 1, 0, 마일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 그림을 그리면 0, 1, 0, 마일 0, 1, 0, 마일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겼다. 얘는 세타가 달라지면 즉 동경의 크기가 달라질 때마다 단위원 위에 x좌표가 어떻게 달라진다고? 처음에 1에서 출발해서 1, 0, 마일 0, 1, 0, 마일 0, 1, 0, 마일 0 이렇게 돌아가게 생겨먹었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지? 그래서 저 두 녀석의 그래프를 빠르게 그려보면 얘는 그냥 바로 그릴까? 삼각함수 그래프를 빠르게 그리는 방법을 학교에서 선생님들마다 알려주시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하자면 이 녀석 뭐 한꺼번에 정리하겠지만 어쨌든 한 바퀴를 돌아오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거니까 주기가 있다 우리 그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sin x의 주기는 2파이니까 0부터 한 요 정도를 파이 좀 한 칸 더 갈까? 여기 파이라고 보고요. 요쯤을 2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한 바퀴거든. 작게 못 그려. 중간 크기는 없어. 그냥 크게 그리자. 이렇게 생겼다고요? 여기를 2파이라고 생각해보면 이 y좌표 어떻게 변한다고? 0, 1, 0, 마일 0 이렇게 변한다고요? 그래서 학교마다 이렇게 니네 학교인가? 이렇게 생긴 건 니네 거냐?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4등분 이렇게 해가지고 백석인지 고양이인지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잘라가지고 지나가는 점 찍는 거지. 0, 1, 0, 마일 0.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그려라. 이렇게 알려준 선생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잘라가지고 4등분 해가지고 똑같이 0, 1, 0, 마일 0 이렇게 그려라. 그치? 뭐 이거나 둘이 똑같은 건데 개인적으로 얘는 좀 지저분해. 자신 없으면 이렇게 그리시면 좋아요. 근데 난 이게 더 좋아. 너무 많아. 나중에 이걸 막 평행이동하거나 할 때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점을 찍어가지고 주로 그림을 그리니까 점 찍어서 그림을 그린다고 다시 생각해보면 0부터 2파이가 한 주기고
요거 4등분을 해야 돼. 이 4등분의 의미는 사실은 뭐냐면 주기가 2파이라는 건 한 바퀴를 의미하는 거잖아. 4등분을 한다는 건 각각의 축을 살펴보겠다는 거야. 여기 x축이고요. 요거 y축이고 여기 다시 x축 되고 여기 y축 되고 다시 시초선 돌아오는 거지. 2분의 파이니까 여기서 요만큼 돌아간 게 지금 2분의 파이잖아. 요거 파이고요. 요거 2분의 3파이고 요거 2파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게 지금 딱 피크 찍고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4등분을 일단 할 거고 4등분 해놓고 나서 지나가야 되는 점이 0, 1, 0, 마일 0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동그랗게 이어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 있죠. 이 동그랗게 이어지는 것도 사실은 1, 4분면에 해당하는 것만 잘 그림을 그리면 나머지는 다 이렇게 돌려서 이어 붙이는 거잖아. 그림 왜 이렇게 점을 찍었는데도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이 부분만 좀 신경 써서 잘 그리시면 나머지 이렇게 돌려 붙이는 거였다고요. 그 요 부분도 신경 써서 그린다고 했지만 어차피 우리가 아는 값이 몇 개 없잖아.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인데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이게 다였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생긴 것보다 위로 볼록하게 생긴 녀석이야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둥글둥글하게 그리시면 여기 사인 곡선 된다고요. 당연히 이 뒤로 영원히 가는 거고요. 이 앞으로도 영원히 가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그래서 이 사인 곡선 어디다 써야 돼? 여기다 했을까? y는 sin x. 정의역은? 정의역은? 실수 전체. 그죠? 왼쪽으로 영원히 갈 거고 오른쪽으로 영원히 갈 거니까 x에 넣을 수 있는 건 아무거나. 치역은? 치역이라는 건 이제 y좌표 의미하는 거니까. 주기는 2파이 녀석이고요. 대칭성. 원점 대칭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왜 주기가 2파이라는 거에서 이런 거 쓰는 거잖아. 사인 2파이 더하기 x가 사인 x랑 같아요. 그 얘기였다고. 원점 대칭이래. 무슨 얘기야? 사인 마이너스 x가 누구랑 같다? 마이너스 사인 x랑 같아요. 그 얘기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인 그래프예요. 코사인은 아까도 말했지만 x좌표 살펴보는 거니까 1, 0, 마일, 0, 1 이렇게가 한 주기야.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바로 그려보면 1, 0, 마일, 0, 1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어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코사인의 한 주기에 해당하는 거고 얘도 당연히 그림은 영원히 이어질 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림 같이 그려놓으면 티가 나지만 사인 곡선을 약간 평행이동 하시면 코사인 곡선이 되죠. 그죠? 얼마큼 평행이동?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그러니까 사인 곡선을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한다고요. 이거 혹시 어떻게 바꿨는지 기억납니까 이거? 나랑 수업했던 사람은 내가 이렇게 원 커다랗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약간 나비 모양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나비 넥타이처럼 이게 어떻게 생긴 거였냐면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조금 더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y축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뀔 거고 2분의 파이에서 조금 더 갔으면 요거 2, 4분면에 y좌표를 의미하는 거니까 양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요 플러스인 상태로 그냥 코사인 x가 된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인 곡선을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코사인 곡선이랑 똑같아진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럼 실제로 겹친다 그런 이야기지. 꺼줘. 그래서 어쨌든 요 녀석도 요런 것들 좀 살펴보면 옆으로만 평행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정의역 똑같이 생겼고요. 치역도 똑같이 생겼고요. 주기도 똑같이 생겼어요. 대칭성은 약간 달라지죠. 원점 대칭이었던 게 뭘로 바뀐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의 녀석으로 바뀌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이거 조금 달라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탄젠트인데 탄젠트는 약간 지랄이죠. 그림이 약간 거지 같은 게 어디다 그러지? 여기 써야 되는데 여기다 할까?
탄젠트는 약간 피곤한 게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인 코사인은 분모에는 r이 가만히 있는 숫자야. 그래서 내가 r에다 1 집어넣어 버렸다고. 그럼 x 자체가 코사인이고 y 자체가 사인인데 탄젠트는 x도 변하고 y도 변한다는 게 문제이지. 그래서 똑같이 단위원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 요 점에 있을 때 x분의 y는 이거분의 이거예요. 그죠? 그게 탄젠트의 값인데 세타가 조금 변해서 여기까지 올라와 버리면 이제는 x분의 y 할 때 분모도 변하고 분자도 변해버린다고. 그러니까 눈에 잘 안 들어오지.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교과서에서 쓰는 방법이 뭐였냐면 이렇게 x는 1, 2라는 접선을 하나 긋는 거지. 그래서 요 선을 쭉 연장을 한다고. 여기서 안 멈추고 계속 연장을 해. 그러면 여기 원래 원 안에 있는 직각삼각형이랑 연장시켜 놓은 직각삼각형은 둘이 닮아 있겠죠. 둘 다 90도짜리 직각삼각형이니까. 그 얘기는 원 안에 있는 삼각형의 탄젠트 세타나 커다란 삼각형의 탄젠트 세타나 똑같을 건데 큰 삼각형은 분모가 1이라는 장점이 있다는 거지. 이 길이가 1이니까 이거분의 이거가 탄젠트 세타여서 이 값 자체가 그냥 탄젠트 세타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였다고. 그럼 요 녀석을 요리로 옮겼어. 탄젠트 세타 찾을 때 얘도 요거 가지고 안 찾고 누구로 찾는다? 이 선을 연장해서 이 큰 삼각형 가지고 찾는다. 그러면 분모가 1이기 때문에 요 값 자체가 그냥 탄젠트 세타가 된다. 그런 이야기였다고. 그죠? 그래서 이제 탄젠트를 찾을 땐 원 안에서 해결 안 하고 이렇게 선을 좀 연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요 만나는 점, 요 점의 좌표를 이제 1, 탄젠트 세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였고 그래서 보는 것처럼 세타가 0이면 탄젠트도 0인데 세타가 앞에서 조금 커지는 건 별로 티가 안 나거든요. 근데 여기 90도에서 조금 작아지는 건 티가 나지. 엄청 클 거잖아. 그죠? 이제 커지는 속도가 처음에 약간 더디다가 점점점 빠르게 커져갈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탄젠트의 그림을 그려보면 출발할 때 이미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하는 폭이 점점 커진다는 것이 관건이고 커지고 노란색이 안 되잖아. 커지고 커지다가 세타가 딱 2분의 파이가 돼버리면 그때는 이제 요 동경이랑 x는 1이 안 만나죠. 평행하니까. 그래서 그때는 탄젠트의 값이 없다 였다고. 그래서 2분의 파이일 때 탄젠트는 값이 없고요. 그 전까지는 미친 듯이 커진다. 빠르게.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습니다. 그죠? 그럼 2분의 파이를 넘어가면 2, 4분면이잖아요. 2, 4분면 말고 4, 4분면 가지고 이야기하면 4, 4분면도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작아지는 거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다고요. 점점점 이런 식으로. 그죠? 똑같은 각도만큼으로 쪼갠다고 쳐도 지금 이게 작아지는 폭이 점점점 커진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편을 살펴보면 작아지는 게 엄청 더 폭이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 가면 값이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 그 뒤로 2, 4분면은 4, 4분면하고 똑같이 생겼죠. 탄젠트는 참고로 1, 4분면에서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이렇게 생긴 거니까. 그래서 요 뒤로는 얘랑 똑같이 생긴 거.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 또 점근선 이렇게 점근선 생기더라. 그런 이야기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탄젠트는 사인 코사인하고 완전 다르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빈도는 떨어지지. 나오는 빈도는 훨씬 떨어지지만 나오면 정답률도 떨어지지. 볼 일이 없거든요. 아무튼 얘도 이런 녀석들을 좀 살펴보자면 탄젠트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 아니다. 왜 아니다? 정의되지 않은 값들이 있잖아요. 어디서? y축에서. 이쪽 y축도 이쪽 y축도.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 이런 데선 함수값이 없잖아. 그러니까 정의역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보통 탄젠트 x의 정의역을 살펴볼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혹은 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으니까 2분의 파이에서 몇 바퀴 갔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일반각으로 나타낸다고요. 그죠? 요거 2분의 파이고 거기서 1파이 떨어져 있어, 2파이 떨어져 있어, 3파이 떨어져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x가 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아닌 실수 전체. 이게 탄젠트의 정의였고 그렇기 때문에 요 x가 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라는 걸 따로 불렀지. 우리 이걸 뭐라고 했냐면 점근선 그랬다고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탄젠트의 점근선 찾으세요 하면 저기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요건 요식 그대로 좀 외우시는 게 좋아요. 아무튼 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점근선 되겠다. 치역은 얘네들하고 다르게 영원이 올라가고 영원이 내려가니까 실수 전체 될 거고요. 주기는 사인 코사인하고 다르게 파이가 주기가 될 거고 대칭성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탄젠트는 혼자 영 다르게 생겼으니까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게 좋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삼각함수 그래프들이 되겠다. 이거 요것을 가지고 한 명은 하품하고 한 명은 울고 한 명은 자고 자는 사람, 우는 사람, 하품하는 사람. 이 녀석을 이제 막 변형을 한다고요. 이제 예를 들면 지워. 그 전에 이거부터 할까? 원래 y는 sin x 그래프가 있고 여기서 이제 요거랑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절대값 씌우면 그래프 어떻게 달라지는지. 맨 첫 번째 있는 sin x랑 두 번째 절대값 sin x 네 가지를 보는 거예요. 정의역하고 치역하고 주기하고 대칭성하고 이 중에 달라지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거 외우는 거 아니고 실제로 그래프를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야. 그래프 그려서 그냥 그때그때 판단하는 거예요. 정의역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치역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지. 절대값 씌웠잖아. 어떻게 달라져? 0 이상 1 이하로 달라지죠. 원래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였던 게 X축 밑에 걸 접을 거니까. 그죠? 주기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주기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지. 달라지지. 원래 한 주기는 이렇게 생겼었다고. 그지? 근데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한 주기 안에 똑같은 그림이 두 개 들었잖아. 그 반 잘라야지.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주기가 파이로 바뀐다고요. 그죠? 대칭성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집니다. 그죠? 원점 기준으로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던 녀석이잖아. 그런데 절대값 씌우면 뽁, 볼록, 볼록 이렇게 다 바뀌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니까. 그죠? 그러면서 y축 대칭으로 달라집니다. 그죠? 저거는요?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x에만 절대값. x가 0보다 크면 원래 거랑 똑같은 거지. 이것도 굳이 식으로 찾자면 이런 거잖아. sin x거나 sin 마이너스 x거나. 이거 x가 0보다 클 때 그냥 sin x고 x가 0보다 작을 땐 sin 마이너스 x고. 얘는 원래 sin x랑 똑같이 생겼지. 이건 뭐 한 거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거니까 y축 대칭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x에만 절대값 있는 건 x가 0보다 클 땐 그냥 그리는 거고 절대값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리는 거고 x가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대칭 이동하는 거니까 이제 데칼코마니 하는 거다. 그죠? 0보다 클 땐 그냥 그리고 0에다 대고 데칼코마니 이렇게 생긴 거였다고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슉 그렸어? 정의역 달라져?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치역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져요. 마이너스에서 1 사이에 있던 거 이렇게 대칭 이동해도 그 사이만 있잖아. 주기 달라져? 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 주기가 없어지죠. 왼쪽 오른쪽이 다르게 생겼잖아. 주기라는 건 단위 한 단위 딱 잘라서 복붙해가지고 계속 붙여야 되는데 이게 왼쪽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멈추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이렇게 간다고.
이게 지금 이거 그려놓은 거잖아요. 그죠? 오른쪽에 있는 거 데칼코마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복사해서 갖다 붙이면 안 겹친다고요. 그지? 그러니까 주기가 없어져요. 대칭성 어떻게 달라진다고? 방금 그림에서 본 것처럼 Y축에 대해서 대칭 녀석으로 달라진다. 그런 이야기라고. 오케이? 정의역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져요. 치역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져. 좋았어. 오늘의 타겟은 너다. 주기 달라져 안 달라져? 어떻게 달라져? 이 평행이동 한 거잖아 이거. 당연히 이거랑 똑같지. 파이 대칭성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져요. 원래 코사인은 Y축 대칭이야. 그 밑에 거 접어도 Y축 대칭인 건 그대로잖아. 머릿속에 그림 그려져 있죠? 제가 안 그려도 되죠? 그래서 얘는 안 달라져요. 정의역은 그대로, 치역 그대로. 주기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져. 대칭성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져. 얘는 그냥 코사인 x랑 똑같은 녀석이에요. 원래 거랑 똑같다고. 그지? 왜냐면 봐봐. 코사인 절대값 x라는 것도 끽해봤자 코사인 x 아니면 코사인 마이너스 x인데 이 코사인 마이너스 x는 이거 그냥 코사인 x랑 같은 거잖아요. 그지? 코사인 마이너스 x는 여기서 이만큼 내려가는 거였거든? 사사분면이야. 사사분면 x좌표 어차피 양수라고. 그러니까 이거나 둘이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의 절대값 씌운 x나 그냥 코사인 x나 어차피 똑같다. 완전히 똑같은 그래프다. 그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죠? 탄젠트도 자리가 없네. 좀 좁게 쓰지 뭐. 탄젠트 x랑 절대값 씌운 탄젠트 x, 탄젠트의 절대값 x. 정의역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정의역이 안 달라졌다는 건 점근선도 안 달라진다는 이야기야. 치역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져. 어떻게 달라져? 말해. 괜찮아. 0부터 쭉이 뭐냐? 초딩이야. 0부터 쭉이 뭐야? 좀 고딩스럽게 말해줘. Y는 0 이상 이 자식아. 0부터 쭉이라니. 주기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져.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 해요. 사인 코사인은 이 절대값 씌우면 주기가 반으로 줄거든요. 근데 탄젠트는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기 안 달라져요. 대칭성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겠죠? 이게 원래는 원점 기준으로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잖아. 그죠?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로 달라지잖아요. 이제 y축에 대해서 대칭 녀석으로 바뀌죠. 그림이. 그지? 그러니까 요는 y축 대칭으로 달라집니다. 요거요. x에만 절대값. 정의역 안 달라져요. 치역 안 달라져요. 주기 없어집니다. 없다. 그림 다시 보면 0보다 크면 그냥 그려. 그리고 여기다 대고 데칼코마니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죠? 이렇게 약간 뭐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녀석은 주기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대칭성도 y축 대칭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만 쓰면 이렇게 달라지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표로 외우거나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그림 그려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유추해 보시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나중에 상학하면서 최대 최소 같은 거 물어볼 때 절대값 씌워진 녀석 나오면 실수하는 지점들이 생겨요. 근데 그거는 거기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곡선 가지고 나오는 건 요 정도. y는 a sin bx 더하기 c.
A, B, C, D가 각각 하는 역할이 정해져 있었어요. A가 하는 역할은 뭐였죠? 얘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래프는 어떻게 달라져? 말하기 싫으면 손으로 해. 바디랭귀지. A 때문에 뭐가 달라져? 원래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A를 곱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죠? 이제 교과서에 그런 표현은 없지만 우리끼리 알아듣는 말로 하자면 이거지. 진 폭이 달라진다고요. 진동하는 폭이 달라지는 거지.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였던 게 2에서 마이너스 2가 되거나 혹은 뭐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거나. 그지? A를 곱해버리면 이 폭이 달라진다고. 책에서는 이거를 진폭이라고 표현 안 하고 최대값, 최소값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해요. 원래 마이너스 1이랑 1이 최대, 최소였는데 A를 곱하면 A랑 마이너스 A로 최대, 최소가 달라진다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지만 우리는 진폭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B는 B 때문에 달라지는 건 뭐야? 주기가 달라지죠. 주기가 뭐로 바뀌어? 사인은 이거부터 해요. C는 뭐죠? C는 단독으로 뭔가 일을 하는 건 아니고 B랑 같이 묶여서 X축 평행이동하고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B로 묶으면 X 더하기 B분의 C니까 이제 평행이동이니까 이 A하고 B가 실제로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녀석이에요. 진폭이 얼마나 되는지 주기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 C하고 D가 평행이동하고 관련된 거니까 모양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지. 그지? 그럼 주기를 찾을 때 뭘 생각하냐면 C는 어차피 평행이동이니까 모양이랑 상관이 없고 사인이라는 녀석은 원래 주기가 2파이였다고. 그지? 그러니까 2파이를 사인 입장에선 2파이가 들어오면 한 바퀴가 끝나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 bx거든. 그럼 나는 x에다 뭘 집어넣으면 된다고? b분의 2파이를 넣으면 된다고. 그럼 알아서 2파이가 되잖아요. 얘 입장에서 2파이가 들어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x에다 b분의 2파이만 넣으면 돼. 그지? 그럼 알아서 그냥 b를 곱해가지고 2파이가 될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죠? 그래서 주기가 b분의 2파이가 될 거다. 근데 이제 b가 음수면 우리 주기는 양수로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b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 b분의 2파이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책에서 정리하는 건 최대값, 최소값, 주기 정도를 물어보는데 최대값은 그래서 뭐라고 하면 된다? a가 또 음수일 수 있으니까 절대값 a 더하기 d 1에서 마이너스 1이었던 게 a랑 마이너스 a가 되고 d씩 똑같이 올릴 거니까 그지? 최소값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절대값 a 더하기 d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a랑 마이너스 a에서 더하기 d 더하기 d 주기 뭐가 된다고요? 절대값 b분의 2파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 그죠? 그리고 얘 나머지 뭐였다고? x축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y축으로 d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그런 얘기였다고요. 오케이? 사실은 이 a, b도 평행이동, 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원에 여러분 1학년 때 하는 건데요. 그 단원에 나오는 거 가지고 설명을 좀 하면 졸리겠지? 저 정도는 외우고 있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럼 얘기할게요. 아무튼 요 A, B, C, D가 하는 역할이 이런 것들이구나를 좀 기억하시면 되고 뭐 사인, 코사인뿐만 아니라 탄젠트에서도 당연히 똑같이 다 작동을 하는 녀석이에요.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42페이지 가서 보시면 아까 그 상악함수의 성질 이거 커다란 원 그려가지고요. 요것만 해볼까요? 몇 개만? 반지름 1이야. 단위원이라고 생각할 거고요. 요 가격 크기 세타라고 보면 요 점의 좌표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 가지고 뭘 했었냐면 이쪽 편으로 요렇게 세타인 녀석. 요 점의 좌표 살펴보자는 건데 이 점에 해당하는 동경은 파이에서 세타만큼 거꾸로 온 거였다고.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를 표현하자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생긴 거였는데 실제로는 저 점이랑 비교해보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점일 거니까
x좌표는 부호가 반대일 거고 y좌표는 같을 거다 그런 이야기였다고요. 그죠? 근데 이걸 우리 이제 최종판으로 기억할 때는 어떻게 기억하자고 했냐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x축 기준으로 깨작깨작 움직이는 거니까 코사인이나 사인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코사인이었던 녀석은 그대로 코사인, 사인이었던 녀석은 그대로 사인. 대신에 부호는 원래 있던 동경이 몇 사분면인지에 따라서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2사분면이고 세타는 무조건 예각이야.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2사분면에 코사인 x좌표니까 음의 값을 가지고요. 사인은 y좌표니까 양의 값을 갖는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거였다. 였다고. 그래서 요점 생각해 보면 여기는 코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고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얘는 파이 더하기 세타니까 x축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코사인은 여전히 코사인, 사인도 여전히 사인인데 부호 생각해보면 3, 4분면의 x좌표니까 음수 3, 4분면의 y좌표도 음수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고 실제로 요점이랑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좌표가 저렇게 바뀌는 거다 그런 이야기지. 여기가 세타면 요점의 좌표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얘는 지금 여기 있던 직각삼각형을 90도 돌려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점의 x좌표에 해당하는 게 실제로 요 점의 y좌표가 되는 거였다고. 그지?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요 녀석도 좀 간단하게 나타내 보면 이거 y축 기준으로 2분의 파이 더하기니까 y축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럼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어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어 그리고 나서 부호는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2사분면이고 2사분면의 x좌표니까 마이너스 붙어요 2사분면의 y좌표 양수니까 그대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였다고요. 그죠? 이거 아까 전에 이야기한 거잖아. 이게 사인 곡선을 평행 이동하면 코사인이 돼요. 아까 이거 얘기했던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 각변환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42페이지에 보시면 정리가 되어 있고요. 뭐 외우는 방법은 처음에 배울 때 뭘로 외우느냐에 따라서 머릿속에 남아 있으면 그냥 그게 편하니까 그걸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생각해 보셔도 되고요. 뒤에 들어오는 각도가 x축 기준으로 움직인 건지 y축 기준으로 움직인 건지에 따라서 사인 코사인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그리고 몇 사분면이냐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이 난다라는 거고 안 썼지만 탄젠트도 방법은 똑같아요. 그죠? 사인이 사인, 코사인이 코사인이면 탄젠트는 탄젠트 사인, 코사인이 서로 자리를 바꾸면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최대 최소는 어디 가고 마지막 나오는 건 방정식인데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지수로그하고 다르게 그래프를 좀 그리셔야 해결이 됐어요.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지수 부등식, 로그 부등식 이런 애들은 사실은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었지. 지수 방정식 생각해봐. 지수 방정식 밑이 같으면 지수끼리 비교하는 거야. 지수가 같으면 밑끼리 비교하는 거야.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었어. 밑이 같은데 지수가 달라도 되는 경우 언제냐면 밑이 1일 때. 지수가 같은데 밑이 달라도 되는 경우 있었어. 언제냐면 지수가 0일 때. 그런 예외적인 상황, 밑이 1이거나 지수가 0인 경우가 아니라면 밑이 같으면 지수 같게 하면 되고 지수가 같으면 밑이 같게 하면 되는 거였다고요. 그래프 그래서 푸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 얘기야. 그런데 상학함수는 그래프를 그려야 풀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지? 그리고 그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해를 찾는 거였다. 예를 들어서 sin x가 2분의 1 그려버리면 그냥 이렇게 생겼어. 해가 몇 개? 졸라 많다. x의 범위가 없잖아. 실수 전체인데 졸라 많다. 그래서 범위가 주어지겠죠. 이거 우리는 볼 일이 없거든요. 근데 아주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해를 찾으시오라고 해요. 그럼 저거 일반 해로 찾는 거야. 우리 처음 했던 일반각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도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건 됐고 우린 그거 할 일이 없으니까 범위가 이렇게 주어지면 요 범위 안에서 이거 해 찾으래.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겠죠? 요 범위에서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건 요놈 그래프 그리고 요놈 그래프 그려서 교점 찾이 세우잖아. 그지? 그래서 요 녀석 그림 그려보면 0에서 2파이 사이에서 그림 그리면 5파이 2파이 사인 그래프 그릴 거니까 4등분 해놓고 0, 1, 0, 마일 0.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고요. 여기에다가 2분의 1이라며 이렇게 생겼으니까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1사분면에 하나 있으니까 이거 찾으면 되죠. 얼마예요? 사인 2분의 1인 거? 야 이거는 야이 고3들 정신 못 차리고 사인 2분의 1이래. 얼마야? 30도 몇 라디안? 야 삼각형이 종류가 두 개밖에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미리 말해 좀. 뜸들이지 말고. 여기 6분의 파이. 그럼 여기 얼만데? 6분의 5파이. 이게 6분의 5파이인 건 여기가 여기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지? 여기가 이렇게 가는데 6분의 파이가 걸렸으면 파이에서 6분의 파이 거꾸로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찾는 거였다고. 근데 이거를 좀 다르게 이렇게도 해석은 할 수 있거든. 단위원이라고 생각해보면 이게 무슨 좌표라고요? Y좌표라고.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에서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에서 Y좌표가 2분의 1 되는 동경의 크기 찾으세요. 그 얘기야. Y좌표가 2분의 1이 되는 동경의 크기 찾으세요.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6분의 파이, 하나는 6분의 5파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거 뭐 의미가 이렇다는 건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얘보다는 얘가 훨씬 편하지. 이걸로 푸시는 게 좋아요. 얘를 풀어보시면 되고요. 왜냐면 맨날 0에서 2파이 사이만 나오겠지만 혹시 다른 거 나오면 애매하니까 그림으로 그리기가. 얘는 0에서 2파이까지밖에 표현을 못 하잖아요. 얘는 예를 들어서 이게 파이에서 3파이까지야 그려버리면 여기서 이만큼 돌아가는 건데 얘는 그림으로 표현을 못 한다고. 얘는 여기서 이렇게 그려놓고 찾으면 되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그래프 그려보시면 되고요. 완전히 똑같은 녀석으로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라고 치면 저 부등식의 해는 뭐가 되겠어요? 그림에서 다 찾았잖아. 그지? 대답하기 싫으면 하지 마. 나 혼자 할 거야.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사인이 2분의 1보다 위에 있대. 여기란 이야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x좌표 6분의 파이에서 6분의 5파이 사이다. 이렇게 찾아진다는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려야 좀 해결이 되겠죠? 뭐 하나 더 할까요? 아니 책에 있는 걸 하나 보자. 뭐 쓸만한 게 없네. 1랑 1. 아, 책 많잖아. 예를 들어서 뭐라고? 왜 잡다며? 2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사인 x는 1. 이렇게 생긴 2차식 나오면 지금 당장은 그래프를 못 그리죠. 제곱이잖아. 하지만 뭘 해야 돼? 뭘 하면 돼? 치환하면 돼. 제곱이니까. 지수도 로그도 막 제곱 나오면 치환하고 풀었잖아요. 치환하려고 보니까 한 놈은 사인, 한 놈은 코사인. 같은 걸로 바꿔야죠. 누굴 바꿔야 돼? 잠깐만. 누구를 누구로 바꿔야 돼?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야지. 얘를 코사인으로 바꾸긴 어렵잖아요. 얘를 사인으로 바꾸긴 쉽잖아요. 1 빼기 사인 제곱이니까.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생겼고 2, 1에 1, 1에 마이너스 2에 이렇게 주면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1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는 그래프 그리는 거지. 이만큼만 그려놓고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1하고 교점이 총 3개가 되겠네요. 여기는 안 물어볼 거야. 여기는 뭐게? 여긴 뭐야? 요거 바로 못 찾으면 어디 찾으면 돼요? 여기서 찾으면 되죠. 2분의 1에서. 2분의 1이 되는 게 앞에서 찾았지만 6분의 파이거든. 여기가 6분의 파이면 여기도 6분의 파이니까 파이에서 좀 더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6분의 7파이. 그러니까 여기는 6분의 11파이 되겠죠. 2파이에서 거꾸로 6분의 파이 올 거니까.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 이렇게 3개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야.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면 부등호로 바뀌겠죠? 부등호로 바뀌겠죠? 부등호로 바뀌겠죠? 그럼 지금 해가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1이야. sin x는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이렇게 생겼다고? 안에 있어? 밖에 있어? 일단 요거랑 요거 사이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에 있는 거니까 그때 x좌표 살펴보면 어때요? 요 x의 범위 정도는 써줬어야 되는구나. 뭐 x가 0에서 2파이 사이라고 합시다. 요 범위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부등식의 해를 찾으시오. 그러면 0에서 일단 2분의 파이까지 가야죠. 1이 없잖아. 2분의 파이를 빼야죠. 그리고 2분의 파이에서 6분의 7파이까지 가야죠. 등호 없으니까 여기도 등호 빼는 거고. 그 다음 요 뒤에 6분의 11파이 x 2파이. 이렇게 생긴 게 부등식의 해가 되겠죠. 그죠? 그림을 안 그리면 안 나오겠지 이게. 이렇게 생겼다는 게. 그죠? 부등호 방향 예를 들어서 똑같이 생긴 녀석을 2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사인 x가 1 이하예요. 이래 버리면 어떡해? 그럼 요 녀석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1에 바깥쪽에 지금 사인 x가 있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요 놈 때문에 생겨나는 부등식의 해는 6분의 7파이에서 6분의 11파이가 되고 요 놈 때문에도 하나 생기는 거예요. 2분의 파이라는 거. 1 이상인 거 여기 점 하나 딱 찍혀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생긴 녀석까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뭘 하나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났어. 마지막으로 사인 파이 x랑 뭐였더라? 3분의 1 x? 실근의 개수 찾으시오. 몇 개? 어떻게 풀었다? 뭘 어떻게 풀어? 실근은 못 찾아. 상악함수랑 다항식이니까 실근은 못 찾아.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그런데 요 놈은 끽해봤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얘네 둘이 만난다는 건 어차피 그 범위 안에서만 만날 거야. 그러니까 요 직선이 1보다 y좌표가 1보다 커지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져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 놈의 y좌표가 1이거나 마이너스 1 되는 점이 어디인지를 살펴라.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 안에서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요 녀석 그림을 그리면 y는 sin 파이 x야. 주기가 얼마다? 2다. 2. 1, 2, 여기가 한 주기야. 3, 여기 4. 그림 그린다고 치면 여기가 한 주기니까 4등분해서 0, 1, 0, 마일 0. 이렇게 생긴 게 한 주기가 된다고요. 그죠? 또 1, 0, 마일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이 영원히 반복이 될 거야. 왼쪽도 마찬가지겠죠? 마일 0, 1, 0, 마일 0, 1,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 다음 얘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y좌표가 1 되는 게 어디인지를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3,1을 지나가니까 1, 2, 3,1은 여기 있네요. 그죠? 0,0도 지나가고. 그러니까 1사분면에서 몇 번 만나요? 1사분면에서 몇 번 만나요? 3번 만나요. 하나, 둘, 셋. 이 뒤로는 안 만나니까. 요거는 4분면이 아니잖아. 축이지. 그죠? 1사분면에서 3번 만났으면 3사분면에서도 3번 만나겠죠. 둘 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그림이니까.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총 7개가 될 거다. 그 얘기라고. 그죠? 이 교점 몇 개? 재활용하려고 좌변은 그대로 뒀어요. 우변 9분의 2x. 어디 지나간다고? y좌표 1 되는 거 찾으면 2분의 9, 1. 2분의 9면 여기죠. 요 꼭대기 지나가는 거야. 그럼 1사분면에서 몇 번 만나요? 1사분면에서 만나는 거 어차피 3사분면에서 똑같이 만나겠지? 거기에 원점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점 몇 개야 총? 몇 개? 9개? 9개래. 몇 번? 동의해? 9번? 생각 없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물이나 먹고 말이야. 잠이나 자고 말이야. 몇 번? 8번, 8번은 이상한데? 야, 여기랑 똑같고 원점 하나 더 있어. 홀수여야지. 응? 아이 진짜. 땡! 왜? 땡! 아니라고! 9번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1사분면에서 4번 만나니까 그지? 4번, 4번, 1번 해서 9번이잖아. 근데 4번이 아니야.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그려보면 지금 위로 이렇게 볼록하게 생긴 녀석이잖아요. 그 요점을 지나가는 거거든. 여기서 한 번 만나려면 이렇게 생긴 직선이어야 돼. 접하는 녀석. 이어야 한 번 만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지금 얘는 기울기가 0이 아니야. 요 점 뚫고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2번 만나요. 요 점에서 한 번 만나려면 접해야 돼. 곡선이랑 한 번 만난다는 건 직선 입장에서 뭐 접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 꼭대기 지나가면서 접하는 녀석은 이거잖아. 원점을 지나간 녀석이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종이에 손가락 베이듯이 싹 들어가는 거지. 껍데기만. 그래서 여기 딱 들어가야 돼. 그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생겼다고. 여기 5개, 밑에 5개, 여기 하나. 그래서 11개.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뭐 혹시나 저런 식으로 상악함수랑 다항함수랑 같이 나오면 방정식을 풀 생각하지 말고 그래프 그려서 교점의 개수 찾으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양이 좀 많아가지고요. 엄청 짧게 했는데 중간중간에 내가 알겠지 하고 넘어간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게 있으면 저한테 따로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따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